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안녕히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참 반가운 일도 있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먼저 반가운 일부터 얘기를 하면요. 그동안 이제 울진의 산불이 이제 9일 정도 계속 불이 번져서 우리나라 자산인 금강송까지 넘보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봄비가 내리는 바람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봄비 때문에 다행히 무사히 이 산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아침에 저는 항상 이 출근을 할 때 이 활동 도우미가 있어요. 활동 도우미분하고 이렇게 아침에 걸어서 이제 집에서 가게까지 10분 거리거든요. 가게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침엔 마치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딱 나와서 냄새가, 마스크를 썼는데도 냄새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마스크를 벗어봤는데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풀냄새, 특히 이게 얼마 만에 맡는 풀냄새일까 하고 한 5분 정도 제자리에 서서 풀냄새를 마스크 벗고 한참 마셔봤습니다. 이렇게 가게까지 걸어오는데 한켠 화단에서는 마른 가지에 빼꼼하게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이런 걸 보고 참 대단하구나. 이런 이 미미한 이런 식물도 이렇게 새 생명을 움트기 위해서 이렇게 이 힘든 과정을 뚫고 마른 가지에서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데 참 인간은 얼마나 대단한가 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봄비였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또 소식이 뭐냐면은 이제 지난 주 목요일이죠. 코로나 확진자가 62만 명까지 넘어서게 됐습니다. 정부의 예산하고는 틀리게 많이 오버가 됐죠. 근데 그 수요일 날 뭐 계산이 잘못해서 7만 명 가까이가 플러스가 안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쨌든 한 50만 명은 넘은 셈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또 변경이 될 것이고, 아무튼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62만 명이 제 생각에는 정점일 것 같아요. 이 이상의 확진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입니다. 아마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정점을 찍어서 차츰차츰 이제 내려가는 단계를 밟다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오늘은 제 32강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목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수도 있고요. 저는 어머니와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재활을 해서 6개월 동안 그 기초 재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송파구에 있는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갑니다. 가서 점자도 배우고 단독 보행도 배우고. 근데 가보니까 저만 이렇게 실명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기초 재활을 했을 때도 한 6, 7명 정도 저와 똑같이 중도에 실명했던 분들이 같이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들어가고 그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같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의지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해주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서로 얘기도 들어주고 하면서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나 말고도 이 주위에 나처럼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 생각했어요. 내 입장에서만. 근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도 많이 힘든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껴보게 됐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 하면요, 제가 보였을 때 시각장애인을 만난 것은 지하철에서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시각장애는 거의 본 일이 없었어요. 거의 뭐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을 본 거는 지하철에서밖에 없었어요. 지하철에 타다 보면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지팡이 들고 노래 켜고 다니면서 바구니에다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그럼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가끔가다 이렇게 돈을 넣어드리곤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만 시각장애인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각장애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의외로 요즘은 옛날하고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하나로도 이 홍역이나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열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열이 올라서 눈을 실명한 케이스, 아니면은 뭐 어릴 때 떨어져서 실명한 케이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시각장애인 된 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달라요. 이 당뇨 때문에 중도 실명자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도 실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많아져요. 그 외에 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많아지고, 지적장애인도, 어느 통계로는 그렇더라고요. 이 지식이 높아질수록 지적장애인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이거는 뭐 통계로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강남인데도 유난히 이 근처에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복지관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주위에 복지관이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6개월 과정을 열심히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이름도 쓰고 글자도 적을 정도, 그 다음에 서투르지만 한자 한자 읽을 정도, 그 다음에 집 근처는 지팡이로 뭐 익숙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나 혼자 단독 보행을 해서 산책길을 갈 수도 있고, 근처 복지관도 지팡이를 치고 갈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을, 이제 수료를 앞두고 어느 날 관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관장님이 여자 관장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실명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가봤더니 이제 저한테 제의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떤 제의를 하시냐면은 안마를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 그때부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시각장애인만, 우리나라 법상, 헌법상 시각장애인한테만 안마 마사지 지압을 가리킬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만이 공인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이건 수료증이 아니야. 자격증. 공인이에요. 공인. 그래서 이거 발급기관이, 저는 서울에서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서울시청에서 발급을 해요. 각 시청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경락 마사지, 이런 마사지들은요, 현재 현행법상은 불법이에요. 뭐 푸시아시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마사지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건 아직 불법으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안마는요, 의료법에 준해요. 그래서 저희는 준 의료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안마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재활을 하기 위해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건 이 안마로 인해서. 가장 큰 건 어머니의 정성이고, 그 다음에 그 뒷받침돼서 이 안마를 통해서 저는 제 2의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안마가 효과가 있고 좋은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몸으로, 그 안마 받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 엄청 힘들어요. 기도 많이 빠지고 체력도 많이 요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는 투석을 이틀에 한 번꼴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았어요. 투석을 받으면요, 몸에서 수분을 3kg에서 4kg를 빼요. 수분이 쫙 빠져요. 노폐물도 빠지겠지만. 그럼 혈압이 뚝 떨어져요. 그 투석 받고 온 날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집 안에 누워서만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투석 받고 목이 마르니까, 그때는 물을 많이 못 먹어요. 투석을 받게 되면 수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얼음을 입에 넣고 녹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잠깐 저를 집에다 놓으시고 볼일을 보러 나가셨는데 갈증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냉장고를 찾아서 얼음 하나 끊으려고 냉장실 문을 열면서 쓰러져 버려요. 저혈압으로. 혈압이 뚝 떨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분명히 문 여는 것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 엄마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어머니 밖에서 오셔갖고 보니까 이제 냉장고 냉동실 문은 열려있고 머리 이마에는 찍힌 자국이 있고 냉동실에. 그래서 그때 겨우 살아난 적이 있어요. 이처럼 이제 이 투석을 받고 나면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기도 완전히 빠지고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담을 마치고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봅니다. 그래. 근데 순간 제가 생각했네. 그래, 이거다. 이제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 안마를 배워보자. 투석을 받고 내 몸이 힘들어도 나도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안마를 통해서 그래, 힘들겠지만 한번 안마를 배워보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때 당시 투석을 받으면서 오전에 투석 받고 오후엔 집에 와서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는 곳이 집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야 돼요. 역삼동에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개포동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숙사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됐어요. 근데 다행히 방법이 있더라고요.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병원 문제는 오후 투석으로 바꾸게. 다행히 그 병원에서 오후 투석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투석을 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올해 이제 75이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 때문에 운전 면허증을 따셨어요. 그 계기가 된 건 전에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날, 비 오는 날 택시 잡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엄마 결심을 하셨어요. 그 전에도 면허증을 따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못 따시더라고. 차에 대한 공포가 있으시죠. 근데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55세 때 운전면허를 따시게 됩니다. 그것도 시험 한두 번 정도 보시고. 그래서 다행히 따셔갖고 그때 어머니가 이제 중고차 싼 거를 하나 사요. 사셔갖고 저를 병원까지 투석실 왔다 갔다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안마사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안마사 협회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뭐 114 전화 걸어보시면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협회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역삼동에 있는 안마사 협회 어머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십니다. 걱정은 많이 했어요, 사실. 내 몸으로 이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굳은 결심을 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잖아요. 안마를 배워서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한번 주자. 그렇게 사는 게 나의 이 삶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새로운 목표를 잡고 안마사 협회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죠? 장애인의 인구는 250만 명 정도 돼요. 작년까지 250만 명 정도 됐었는데, 240만 명 됐는데, 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라는 게,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가 요즘은 많아요. 교통사고, 아니면 당뇨, 성인병으로 인해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시각장애인은 몇 명일까요? 10% 정도 돼요. 25만 명 정도.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실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근데 한번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그럼 내가 보고자 하면 보일 것이고
듣고자 하면은 들릴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힘들죠. 당연히 힘들겠죠. 경제도 힘든데다 물가는 오르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산불이다. 정치권에서도 시끌시끌하죠.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주위에 힘든 사람,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힘든 것은 내 주위에 한번 돌아보라. 내 주위에 힘든 사람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직 배울 게 많이 있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저는 항상 그거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많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들 통해서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한번 주위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힘들수록 쉬어가라는 소리예요. 결국 이 순간도 지나가요. 쉰다고 늦지 않아요. 그 쉼이 더 나은 나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한번 많이들 여러분들 힘드실 겁니다. 이번 한 주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순간순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